오케이. 보자. 자, 그 다음에 볼 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이겁니다. 세 번째. 영어로 쓰면 프리퍼레이션이고요. 우리말 번역은 제법입니다. 제법. 누가 뭔가를 잘할 때, 어머, 너 제법이구나 이렇게 뭐 쓰잖아요. 그 제법은 아니고요. 제법 이렇게 읽을 때. 그래서 뭐냐면 만드는 방법, 제작 방법, 그렇죠? 영어로 쓰면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프리퍼레이션 직역하면 뭐예요? 준비죠, 준비. 만들어서 준비하기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삼중결합을 어떻게 만드느냐인 거거든요. 삼중결합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요렇게 우선 첫 번째 1 반응 개요. 자, 이 반응 개요. 이게 뭐냐? 반응 개요에 우선 요렇게 그다음 이게 칸이 너무 작은데 그럼 x 그다음에 이렇게 좀 더 작게 그릴까? 오케이. 자, 이제 보이시죠? 이럴 때 x님 하나 눈여겨볼 건 이 x는 CLBRI입니다. CLBRI. 아시겠죠? 이때 저 각각의 둘의 이름이 있는데 위에 있는 얘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미널 다이브로마이드 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에 있는 애는 비시널 브로마이드 할라이드. 아래쪽에 있는 애는 비시널 다이할라이드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CLBRI를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젠 원소라고 하죠. 할로젠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저 X자리에 뭐 염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다 돼요. 그죠? CLBRI가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할라이드란 말 알겠죠? 다이할라이드. 다이는 무슨 뜻이에요? 두 개. 여기도 두 개. 그래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알겠죠?
이때 단어가 하나가 다른데 바로 여기 어떻게 다른 단어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죄미널이란 말이죠. 죄미널. 찾았어요? 무슨 욕 같은데 제가 이제 화학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원래 영어에 없는 단어예요. 없고요. 화학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같은 자리의라는 화학에서만 사용하는 형용사예요. 알겠죠? 같은 자리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같은 자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탄소에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탄소에 같은 탄소 자리에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이때 이런 상황을 제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비시널은요. 이건 일반 영어 생활에서도 써요. 일반적으로도 사용하는 형용사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인접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할로젠 두 개가 인접한 두 탄소에 하나씩 붙어 있죠. 그래서 비시널이라는 단어는 영어 영한 사전 찾으면 나와요. 사전 찾으면 나오고요. 제미널은 안 나와요. 사전에 안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런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자, 어떻게 해주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2 NaNH2를 써줍니다. NaNH2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NaNH2.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저 NA는 1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질소가 여기서 1 마이너스 음이온인데 이게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냐면 강염기예요. 강염기. 이 강염기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할 텐데 저기서 NaNH2가 저렇게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아시겠죠? 어쨌건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얘가 최종적으로 뭐가 되어 나타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삼중결합이 됩니다. 삼중결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뭐가 또 부산물로 만들어지냐면 바로 부산물로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NaX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이 X는 요거이기도 하고 요거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즉 뭐냐면 얘가 요거랑 반응해도 이게 되고요. 얘가 요거랑 반응해도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X 두 개가 NA랑 반응해서 2NaX가 되고요. 그럼 이때도 이제 이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트륨은 항상 몇 이온가가 뭐가 돼요? 나트륨은 이온가가 항상 뭐예요? 1 플러스죠? 그럼 여기에 있는 X는 이온가가 뭐가 되겠어요?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짜잔, 요게 또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이건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요겁니다. 비시널이면 요겁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삼중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삼중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요. 오, 완전 가득. 야, 사랑이 넘치는데. 건이 그새 자는 거예요? 그새 자는 거예요? 아, 건이 왜 이렇게 졸려하는 거야? 안 잤어요? 왠지 잤을 것 같은 분위기? 왠지 잤을 것 같은 분위기? 응? 됐다. 아씨, 또 설사인지 모르겠네. 아이, 설사 하지 뭐. 아씨. 어제 나 막 급동 싸고 온 거 봤죠? 어제 밤에. 약간 중도 약간 꾸룩꾸룩한데. 아씨, 마음 먹을 수 없잖아. 아씨. 맛있다. 아이씨,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 삼중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써드린 이 반응 개요 있죠. 반응 개요.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그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무조건 나온다. 이 반응 기호를 오늘 숙제 3번 필사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어떤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걸 3번 베껴 적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명심할 건 내가 이렇게 박스 치고 색깔 넣는 거죠. 색깔 넣는 거. 그대로 따라야 되겠어요? 그대로. 즉 뭐냐면 얘가 여기서 왔다라는 거지. 얘가 여기서 왔다라는 거지. 이 색깔 표시하는 걸 무조건 다 따라야 돼. 알겠지? 알겠죠? 뭐를 반드시 그렇게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건 바로 이겁니다. 질소, 산소. N은 질소고 산소는 O예요. 그렇죠? O. 여기 산소는 이렇게 산소가 음이온.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소산소 음이온은 바로 강염기입니다. 이거 항상 명심해야 돼요. 확실히 속이 안 좋네. 머리가 아프네 이거. 이거 진짜 왜 이런 거야. 자, 강염기란 말이 나오죠. 강염기의 뜻이 뭘까요? 강염기. 유기화학에서 저 강염기 하나만도 굉장히 배울 게 많거든요. 그 일반화학 시간에 뭐 사내리 상수에서 막 화학 양론으로 pH 구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산염기가 유기화학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할 텐데, 어쨌거나 저 강염기라고 하는 건 바로 수소를 제거하는 모든 종류의 화학종을 다 강염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 강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강염기 뭐가 있느냐? 바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자기 시험에 나올 만한 거로는 3개를 외웁시다. 뭘 외우자고요? 3개. 자, 첫 번째가 바로 질소인데, 질소에 슈쇼가 2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인 녀석이 있어요. 보이세요? 질소에 비공유 전자가 두 쌍인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소가 비공유 전자가 두 쌍이 되면 질소의 형식 전화 얼마겠어요? 형식 전화가 1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겠죠? 그걸 NH2 마이너스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NA 역할은 뭐겠어요? 이 놈의 역할은 뭐겠어요? NA 역할은. 여기서 NA 역할은 뭐겠어요? 역할. NA 역할. 이거는 일반화학 시간에 산염기 pH 구하라고 할 때 그때 NA 플러스가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의 역할하고 똑같아요. 산염기 반응에서 NA 플러스 역할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NaOH에서 NaOH 알죠? NaOH에서 Na 플러스의 역할. 그거랑 똑같아요. 써주면 다 알아. 바로 구경꾼이요. 구경꾼 알죠? 뭐 특별한 반응성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왜 있어? 왜 있어줘야 돼?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 용어로 그렇게 길게 풀어 쓰지 말고 딱 전문 용어로 딱 하면. NH2 마이너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물리 시간에 뭐라고? 물리 시간. 물리학 시간에 쓰는 배운 말이에요. 전하량 보존. 알겠죠? 왜 음이온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느냐? 전하량 보존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전하량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Na 플러스는 구경꾼. 아시겠죠? 구경꾼.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서 강염기로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질소, 산소, 음이온이 그러면 왜 강염기냐? 이유가 있겠지. 그냥 외우자. 알겠죠? 이유와 설명이 있지만 그냥 외우자. 알겠죠? 첫 번째 NH2 마이너스. 그 다음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산소의 이렇게 되고 요렇게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산소에 비공호 전자가 세 쌍이 있어요. 그러면 형식 전화는 비공호 전자 세 쌍, 형식 전화는 1 마이너스겠죠. 1 마이너스. 그리고 이때 여기에 Na 플러스가 구경꾼 이온으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a 플러스의 역할은요? 구경꾼이요, 구경꾼. 그래서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소디움 에톡사이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소디움 에톡사이드. 소디움 에톡사이드. 자, 이름을 보시면 소디움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소디움은. 소디움이 뭐예요? 요거죠? 그 다음, 에트의 뜻은 뭐세요? 에트의 뜻은 탄소 2개. 요만치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 에틸 그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에트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 이 뒤에 옥사이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옥사이드. 옥사이드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산소 음이온을 뜻합니다. 산소 음이온. 그러면 이름 딱 보면 뭐를 쓴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디움 에톡사이드 Na 플러스가 구경꾼이고 탄소 메틸 그룹 2개가 있고 에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음이온이 있다고 해서 이름을 소디움 에톡사이드라고 합니다. 이때 얘를 축약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NaOH
ET 이렇게 축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틸 그룹을 ET 이렇게 줄여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여기서 NA는 1 플러스 이온가고요. 산소가 1 마이너스 이온가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부른다. 알겠죠? 그 다음 바로 요겁니다. 산소인데 탄소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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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때 이 산소의 형식전환은 얼마겠죠? 1 마이너스겠죠. 여기에 짜잔 얘가 1 플러스 양이온으로 존재하는데 역시나 이 녀석의 역할은 뭐겠어요? 얘도 구형꾼입니다.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무조건 구형꾼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 이름은 뭐라고 부르느냐? 뻐러버러버러바 포타시움 터시아리 부톡사이드. 얘 이름은 포타슘 터셔리 부톡사이드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포타슘이 누구 이름이에요? 포타슘이 요거요. 자, 그다음 부트가 뭐예요? 부트가 탄소 4개인데 이 터셔리까지 붙어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바로 요 부분을 뜻하는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요 터셔리 부트까지가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사이드는 뭐예요? 옥사이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소 음이온을 뜻한다고 했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축약으로 어떻게 쓰냐면 축약으로 이렇게 씁니다. KOTBU 이렇게 씁니다. 축약으로. TBU가 뭐겠어요? TBU. 터셔리 부티를 줄여서 TBU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산소가 1 마이너스고요. 당연히 포타슘이 1 플러스가 되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NaNH2 요 자리에 뭐를 쓸 수도 있다? 이걸 쓸 수도 있고 요걸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얘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 자리에 이걸 쓸 수도 있고 요걸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2NaNH2 말고 혹은 뭐도 가능하냐면 2배의 NaOET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쟤를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뭐 얘를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겠어요? 이것도 상관없어요.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만약에 NaOET를 쓰면 여기선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자, 얘를 쓰면 이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걸 쓰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원리적으로. 딱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수학 시간에 배웠던 1대1 대응 치환 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1대1 대응 치환 그냥. 뭐라고?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자,
OET가 어떻게 생긴 거? OET가 이거잖아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 그렇지. 그걸 뭐라고?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즉 NH2-를 쓸 때는 이거 암모니아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쓰게 되면 혹은 2배의 HOCH2CH3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거 3번 베꼈을 때 어떤 원자가 어떤 원자지 저 색깔 표시하는 거 내가 꼭 하라고 했죠. 저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됐다. 썼죠. 자, 그 다음 지운다. 자, 여기 지울게요. 다 썼죠? 지운다. 에이.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미케니즘. 뭔즘? 미케니즘. 자, 이 미케니즘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코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R 쓰고 여기에 슈쇼 XX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H2-를 한번 그려볼게요. NH2. 자, 여기에 질소에 비공호 전자가 몇 쌍이 있다고요? 2쌍이 있다고요. 그런 채로 얘가 1-야.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할로젠은 원래 비공호 전자가 몇 쌍이 있지? 원래 비공호 전자가 3쌍이 있잖아. 그게 염소건, 브로마이드건, 아이오다이드건, 알겠죠? ClPrI 다 마찬가지라고. 자, 그러면 이 강염기는 누구를 떼는 거라고?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수소를 떼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질소가 수소를 떼어내기 위해서 이 비공호 전자를 수소한테 이압하고 제공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로 들고 있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는 항상 뭐를 만족해야 돼? 옥텟을 만족해야 되지. 그러면 수소는 옥텟을 만족할 때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게 옥텟이야? 수소의 옥텟은 전자가 2개잖아. 그러면 전자 2개를 준대. 그럼 얘가 다시 옥텟을 만족하려면 기존의 전자를 내어놓아야 옥텟을 만족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내놓느냐? 바로 이 할로젠이 결합한 탄소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게 돼. 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탄소가 다시 할로젠한테 전자를 줄 수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게 만들어져. 요게 만들어져.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요 노란 탄소가 노란 전자가 1이 간 거야.
아시겠죠? 이리 간 거야. 그 다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수소하고 요 질소가 반응했죠. 그럼 요 수소하고 요 질소가 반응했으니까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소의 질소가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 거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X는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 X는 비공호 전자가 지금 4쌍이 됐어요. 4쌍. 그럼 봐봐. 얘는 ClBrI라고 했지. 그럼 염소건 브로마이드건 아이오다이드건 주변 전자가 8개면 형식 전화가 뭐야? 1-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원래부터 NH2- 옆에는 항상 누가 쫓아다녀? 이거 옆에 항상 누가 쫓아다녀? 그렇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구경꾼. 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구경꾼은 어디로 갈까? 이리 가야 되겠지. 왜? 구경꾼의 목적은 뭐니까? 구경꾼의 목적은 전하량 보존이니까. 아시겠죠? 알겠어요? 자, 이때 할로젠 2개가 같은 자리에 붙어 있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제미널 다이브로마이드라고 했지. 그런데 제미널 말고 뭐도 있다고 했지? 비시널도 있다고 했지. 그러면 비시널도 그려. 얘도 그려. 자, 그럼 이때는 누구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질소의 파란 전자가 이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고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노란 전자를 내어놓아. 그러면 할로젠에 전자가 8쌍이 있는데 6쌍이 기존에 있는데 이 탄소가 다시 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결합 전자가 이 X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알겠죠? 이 모든 그림을 외워야 되겠지? 그림을 외워야 돼.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만들어질 거야. 이게 만들어질 거야. 됐죠? 이게 만들어질 거야. 오! 그러고 보니 이 둘의 관계는? 이 둘의 관계는 뭐야? 같다. 그래서 제미널 다이브로마이드건 비시널 다이브로마이드건 강경비 처리를 하면 바로 첫 번째에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최종 그 생성물이 같아 버리기 때문에 제미널을 쓰건 비시널을 쓰건 결과는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그런데 강염기를 몇 번 썼지? 몇 번 썼지? 몇 번 썼어? 2번 썼잖아. 2번. 자, 여기서는 요게 이제 결합 이게 뭐냐면 파이 결합 전자고 2번 썼잖아. 한 번 더 있다는 거네. 그럼 이때 여기서 한 번 더 쓴 거니까 NH2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있다는 거지. 그러면 NH2의 역할은 뭐야? 누구를 떼어내는 거야? 누구를 떼어내는 거야? 수소를 떼어내는 거지. 그럼 여기에 수소가 또 있잖아. 이놈한테 전자를 또 줘. 그럼 수소가 뭘 만족해야 돼?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전자를 또 내놓는 거야. 그럼 이 탄소가 또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지. 자,
이 수소가 전자를 받아들이면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전자를 내어놓는다고 했지. 그러면 그때 이탄소는 또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탄소가 또 할로젠한테 전자를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맹글어진다? 바로 요렇게 삼중결합 화합물이 최종적으로 맹글어지는 거죠. 이때 요렇게 암모니아가 또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는 할로젠이 떨어져 나와서 음이온이 됐을 텐데 이 주변에는 원래 알짱되던 구경꾼 이온이 이리 와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이해했어요? 그렇죠? 요 반응계와 메커니즘을 통으로 몇 번? 통으로 몇 번 써? 3번 필사해서. 근데 3번 필사하냐 4번 필사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필사를 시키겠어요? 통으로 외워라. 알겠죠? 통으로 외워라.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좋았어.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지금 몇 시죠? 16분이요? 아이, 빠듯하네. 자, 다 썼죠? 썼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뭐 해볼 것이냐? 요겁니다.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이제 알케인은 끝장 끝났어. 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 여러분 학교 교재의 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에 거기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포화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포화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았어요? 자, 얘를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degree of unsaturation 이라고 합니다. degree of unsaturation. 찾았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의. 자, 정의 누구에 대해서 불포화도를 정의하냐면 바로 탄화수소에 대해서 불포화도를 정의합니다. 탄화수소는 누구하고 누구로 구성된 것?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구성된 걸 탄화수소라고 하죠. 그러면 그 탄화수소가 탄소하고 수소로 구성된 거니까 바로 탄소 N개, 수소 M개. 탄소 M개, 수소 M개.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불포화도 자, 그냥 정의죠, 정의. 정의는 무슨 이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죠. 자, 어떻게 정한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짜잔. 저게 답니다. 끝. 저게 다 그냥 저게 다요. 저거 외우면 돼. 알겠죠? 오, 그럼 이때 아무리 정의라고 해도요. 정의라고 해도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저 어디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렇지. 바로 알케인 기준의 수소 개수예요. 알케인 기준의 수소 개수. 알케인 기준이 En 플러스 2잖아요. 그 알케인 기준의 수소 개수를 기준으로다가 지금 있는 수소 개수 있죠. 지금 있는 수소 개수. 그걸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것. 그걸 불포화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불포화도가 이걸 왜 정하느냐? 왜 정하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불포화도는 구조랑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랑 관계가 있다고요? 구조. 그 구조와의 관계.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 1. 불포화도가 만약에 1이라고 해보자. 뭐 예를 들어 example 1 불포화도 1이라고 해보자. 자, 불포화도가 1이면요. 어떤 게 가능할 수 있냐면 바로 봐. 이중결합이 한 개 존재합니다. 그 구조 내에 이중결합이 분명한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혹은은 그 다음 쓸 거랑 동시에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혹은 구조 내에 고리가 한 개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불포화도가 만약에 2다. 그러면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중결합이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결합이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를 그려보기도 전에. 알겠죠? 그런데 혹은 고리가 몇 개 있다? 고리가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은 뭐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삼중결합이 한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바로 봐. 고리 한 개와 이중결합 한 개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컨셉이 바로 불포화도입니다. 그러면 불포화도가 3, 4, 5, 6, 7이 될수록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의 조합의 경우의 수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불포화도가 잘 3이 넘어가게 되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불포화도가 3이면 그냥 이중결합만 3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중결합 하나, 이중결합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리가 3개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얘네들이 막 짬뽕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컨셉을 뭐라고? 불포화도라고 한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지울게요.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학습지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요. 예제에 뭐라고? 뭐라고? 아니 예제에 탄소 4개, 수소 6개의 가능한 구조 한번 그려보래요. 가능한 구조. 자, 우선 1. 불포화도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이 불포화도 얼마예요? 바로 2 곱하기 4 더하기 2 빼기 6 나누기 2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4가 요거고요. 6이 요거예요. 어쨌거나 2가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 얘가 문제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자, 불포화도 1은 너무 쉽죠. 그 다음 불포화도 3만 돼도 경우의 수가 미친 듯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같은 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거예요. 그래서 불포화도 1은 의미가 없고 불포화도 3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포화도 2가 교육용으로는 가장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불포화도가 2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중결합 몇 개? 이중결합 2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자, 가능한 구조. 자, 첫 번째 1. 이중결합 2개. 자, 이중결합 2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중결합 2개가 어떻게 나타나요? 또 이중결합 2개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수소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수소. 자, 여기 수소 몇 개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맞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맞아야겠죠? 여기도 수소가 몇 개가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직선으로 쭉 그리면 애매하니까 여기 점으로 이제 탄소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고리가 2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고리가 2개 어떻게 있을 수 있죠? 바로 봐. 짜잔. 요렇게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고리가 2개 있는 건 이게 다고요. 그 다음 삼중결합. 자, 삼중결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바로 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고리 1개와 동시에 이중결합 1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봐. 이런 게 하나 가능하고요. 아시겠죠? 가능하죠. 그 다음 삼각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이중결합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삼각형의 이중결합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이중결합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네요. 우와, 경우의 수 엄청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자식이 탄소 4개, 수소 6개만 돼도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불포화도가 3 되면 못 그려요. 알겠죠? 다 못 그려요.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딱 요 정도 하겠죠? 요거 내가 봤을 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됐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어요? 자, 다 썼죠? 그쵸? 그 다음 지운다. 자, 줄게요. 자, 그 다음 거기 또 예제에 그냥 불포화도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 탄소 4개, 수소 6개, Br2. 보이시죠? 저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자, 요런 걸 뭐라고 하죠? 할로젠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할로젠을 모두 수소로 치환해요. 할로젠이 나오면 모두 뭐로 바꾸라고요? 수소로 바꿔요. 그러면 이때 수소로 바꾸면 탄소 4개, 수소 8개로 간주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왜 모두 수소로 바꾸냐면요. 수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요? 1개 나가죠. 할로젠은 결합선 몇 개 나가요? 할로젠이 결합선 몇 개 나간다고? 1개죠. 그러니까 수소하고 할로젠의 결합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유기화학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수소로 바꿨을 때 불포화도가 할로젠이 있을 때 불포화도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로젠이 있으면 전부 뭐로 바꿔라? 수소로 바꿔라. 그럼 이 상태에서 불포화도 계산하는 거예요. 옆에다 쓸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불포화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2 곱하기 4 더하기 2 빼기 8 나누기 2. 그래서 여기에 있는 4는 요거고요. 8은 요거예요. 얼마? 1이겠죠? 그래서 이 구조 안에는 이중결합이 몇 개 있다? 1개 있거나 뭐가 1개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2. 두 번째는 탄소 5개, 수소 8개, 산소입니다. 됐죠? 오! 이거 뭐죠? 산소잖아요. 그럼 산소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산소를 모조리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산소를 모두 싹이 없어버려요. 그러면 탄소 5개, 수소 8개가 되겠죠?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웠게도 여기서의 불포화도하고요, 여기서의 불포화도가 exactly the same, 같아져요. 왜 그러냐면, 뭐 이유 모르고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산소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가요? 2개 나가죠. 그럼 산소는 양쪽에 누구하고 결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산소를 뺀다는 얘기는요, 산소가 빠지고 이 2개가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간 상태에서의 불포화도나 산소를 뺀 상태에서의 불포화도나 똑같은 거예요. 산소는 그냥 뭔가 구조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디에 끼어 들어가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기하학적으로 산소는 빼도 넣어도 불포화도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산소는 어떻게 된다? 모두 다 제거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불포화도는 얼마겠어요? 2 곱하기 5 더하기 2 빼기 8 나누기 2 해서 값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5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죠? 그러면 아마 2 나오겠네요. 경우의 수 억수로 많아지겠죠, 이것도.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있냐면 바로 탄소 5개, 수소 9개, 질소.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짠짠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저 틀린 거예요, 뭐 맞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때 어떻게 한다? 모든 NH3를 제거합니다. 모든 NH3를 제거합니다. 아니, NH를 제거합니다. 질소의 수소 하나를 제거합니다. 그럼 얘는 탄소 5개, 수소 8개가 되는데, 이 상태로 간주하고 불포화도를 계산합니다. 했더니 뭐 똑같네요. 아시겠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질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요? 3개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질소 결합선 3개 중 한 자리에 수소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면 NH가 결합선 나머지 2개가 남죠. 그럼 나머지 2개의 결합선이 어디에 껴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소 하나에 수소를 붙여서. 그러면 NH 단위를 넣거나 빼거나 불포화도는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젠은 모두 수소로 바꾸고, 산소는 싸그리 없애버리고, 질소는 수소를 하나 포함시켜서 없애고. 만약에 질소가 2개면 수소를 2개 같이 없애라는 얘기예요. 3개면 3개, 4개면 4개를 동시에 없애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불포화도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40분이요? 그러면 여기까지. 아까 내가 뭐 3번 쓰라고 했죠? 메커니즘하고 반응 개요. 완전히 풀세트로 색깔, 동그라미 그대로. 알겠어요? 완벽히 외우셔야 되겠지? 오케이, 됐다. 그러면 쉬는 시간 뜸 시간 나오네요. 그리고 카톡 한번 좀 봐줘야겠죠?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날 믿구나. 바쁘죠. 세상은 바쁘죠. 알겠습니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끝났어. 학교에서 이거 진도 다 나갔어요?